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그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었다시피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에 성명서에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리스크 발생 시 통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분기 일자리 증가세는 연초 이후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강력한 노동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금리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수준까지 맞춰진 것 같다. 균형이 맞춰진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딱 잘라가지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경제 상황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좋으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균형이 맞춰졌다라고 양념을 치고 있는데 실은 안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못 올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지정학적인 위기 등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봐가지고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얼마든지 금리를 인하할 그런 여력을 남겨두는 것 같다라는 지적 등등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롬 파월은 가오를 잡으면서 구라를 까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연말까지 연준의 미팅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때에도 똑같은 발언을 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이어서 미국 노동시장 관련된 뉴스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됐죠. 미국 지난 9월 기업 구인 건수가 960만 건, 10월이 아니고 9월입니다. 960만 건으로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줬는데 반면에 해고 같은 경우는 150만 건으로 전월 대비 감소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이례적인 수준의 직업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매체에선 전했습니다. 자, 과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65%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인구가 페이첵 투 페이첵 월급을 받아가지고 다음 달을 겨우 연명한다라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비농업 부문,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 숫자는 11만 3천 건으로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뜯어보면은 거의 모든 일자리가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서비스 제공 산업에서 창출이 됐다라고 하죠. 전부 다 알바란 소리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알바 임금도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알바 같은 경우는 간당간당한 일자리죠. 완전하게 신뢰하기는 힘든 일자리인데 반면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6,000건 증가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또 양념을 고루고루 쳐가지고 매체에선 이야기하기를 균형 잡힌 일자리 상황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강력한 지출을 뒷받침해주기에 충분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실제 기업가, 사업가들의 의견과 매체 및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와 이 반대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연말까지는 좀 결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달러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일제히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연이어서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닥 큰 변화가 없죠. 34,665달러. 이더리움은 좀 올랐습니다. 1,853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선물 거래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줄을 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금리 관련된 발표 전후로 있었던 변동성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자금이 청산이 됐었다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죠. 선물 거래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서 암호화폐를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그는 발언하기를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은닉하는데 개인 지갑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개인 수탁을 불법화하려는 발언 및 의도를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게 미국 내에서 범죄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로지 암호화폐만 때리려고 하고 있는 해괴한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암호화폐 전담 일진인지 아는가 보죠. 언젠가 암호화폐에게
후드로 맞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근데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까도 뒤로는 비트코인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다음으로 해서 또 다른 현물 ETF 티커가 예탁결제원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인베스코와 갤럭시의 공동 현물 ETF 이름은 BTC5라고 하는데요. 등록이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승인됐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석 몇 가지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닥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일단 코인데스크 이야기를 합니다. 14주 RSI를 봤을 때 과거 강세장 때 포모가 왔었을 때만큼의 수치 70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만간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더욱더 격렬해질 수 있고 향후 몇 주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는데, 한편 또 다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 지표를 봤더니 지난달 25일 4.13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스테이블 공급 지표의 최고점 경신은 비트코인이 다음 반감기 이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리저브 리스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밴드 하단에 있어가지고 조정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가격이 그렇다 할지라도 매수하기 매력적인 구간임을 가리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뭐 조정에 대해서 약간 경고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S&P 500 및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초중반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자아냈었으나 다행히도 연말을 향해 가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35,000달러 아래서 머물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된 분석은 없는데요. 머스테시라는 유명 떡상충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패턴이 나왔을 때 더욱더 큰 상승이 이어졌었다라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계속해서 외치고 나섰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 전염병 사태가 발발하지만 않았었으면 여기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번 불장 및 반감기 때는 바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것인가? 자, 한편 11월 비트코인 역대 성적을 보시면은 최근 몇 년간은 좋지 않았었지만은 그 전에 몇 년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어떨까요? 악몽의 달인 9월을 잘 이겨내고 10월 달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11월 달에도 그리고 12월 달에도 기대를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이어지는 것이 좋긴 한데 그래도 건강한 조정 정도는 나와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기세 및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알트코인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크립토 블렛 분석가 수위 차트를 봤더니 하락 추세 뚫고 지지 확인까지 마쳤다더라. 당분간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후에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었고, 인컴 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코인들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그래프, GRT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캐시 투자자분들께는 그닥 달갑지는 않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형 월가들이 뭉쳐가지고 만든 거래소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 등이 뭉친 거래소인 EDXM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거래소 상장 목록에서 제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지, 자, 일단은 사라진 상황. 다음으로 솔라나,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음을 과시하고 나섰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솔라나의 상승은 미국 쪽 거래소에서 이끌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이 한 주 동안 솔라나에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어갔었다. 반면에 바이비트 및 업비트에서는 매도가 나왔었다라는 소식 나왔었는데, 한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재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파이어 댄서, 굉장한 업그레이드로 여겨지는 해당 테스트넷이 출시가 돼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파이어 댄서가 뭐시기냐? 소프트웨어의 병목 현상을 줄여버리고 하드웨어의 CPU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러한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초당 무려 100만 건 이상의
거래 처리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라울파리 형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파이어댄서가 솔라나의 트랜잭션 속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전체의 보안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게임 체인저 가지야, 솔라나 상승 가지야라고 외쳤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솔라나. 한편 이러한 솔라나를 거의 괴사 직전까지 몰아갔었던 샘 뱅크만과 FTX 사태. 샘 뱅크만은 증언 마지막 날에 이런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샘 뱅크만은 개인적으로다가 이 바하마의 총리, 그리고 영국의 전 수상인 토니 블레어, 그리고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 외 연예인으로는 케이티 페리, 그리고 한국의 레골라스로 잘 알려진 올랜도 블룸 등등과 저녁을 처먹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각 여러 나라의 권력자들과 기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샘 뱅크만이 과연 그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어질 수 있을까?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토모가 이름을 빅션으로 바꿨습니다. 리브랜딩. 빅션 같은 경우는 비전과 승리의 합성어다 라고 토모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코인들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채널 도와주기, 빛나라 광주댓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광고를 통해 가지고 유지가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